양지미 변호사님 모시고 지난 시간에 처음 선보인 코너 속의 코너가 있죠. 생활 속에서 찬반 논쟁으로 이어지는 법적 이슈들 하나하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화두는 층간소음입니다.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분들의 이제 커뮤니티, 카페 이런 것들을 보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. 이런 고질적인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. 자,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. 한번 발생할 때마다 정해진 보상금을 내면서 해결하자 이렇게 단지 내에서 정하는 일도 있었다면서요? 맞습니다. 한 일부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그 보상비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거 어떻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. 하나의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과거 사례를 좀 떠올리게 하더라고요. 윗집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아이가 쿵쿵쿵 뛰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아랫집과 굉장히 분쟁이 있었던 끝에 매달 200만 원씩 주겠다라고 했더니 아랫집에서 이렇게 조용해졌다라는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제 또 이야기가 있어서 굉장히 온라인상에서 이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. 네, 근데 이게 법에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서 효력이 있는 얘기인지 설령 이제 윗집에서 나는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 아닐까요? 맞습니다. 이게 층간소음이라는 게 어떠한 데시벨로 측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언제는 낮다가 언제 또 안 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 종일 나는 집이 있을 수도 있고 다 너무 제각각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는 얼마라고 정하더라도 그럼 언제가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때인 것이냐 이걸 두고도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.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층간소음 몇 데시벨이 넘으면 얼마를 줘야 된다 이런 것을 강요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다음 이슈 한번 빠르게 또 살펴볼게요. 이 기사 보면서 참 요즘 아이들이 너무 빨라도 빠르다라는 좀 서글픈 생각이 드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하면 이제 10살, 11살 남짓의 아이입니다. 이 딸이 너무 성숙한 발언을 해서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어떤 얘기를 한 건가요? 네,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. 아파트 물려받고 일하기 싫다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. 이 아이의 부모가 쓴 글인데요. 대형 은행에 재직 중입니다. 서울 송파의 H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 부동산에 올라온 30평대 아파트 매매 호가를 아이가 보더니 엄마 우리 집도 이 정도 되는 아파트야? 라고 물어보면서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. 네, 나중에 그러면은 나 이거 주는 거야?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부모는 엄마 아빠는 다 쓰고 갈 거다. 사회에 환원할 거다. 너에게 물려주지 않을 거다. 이렇게 얘기를 한데 아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. 근데 비단 이게 이번 아이의 많은 말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또 직장 동료에게 다른 얘기도 비슷하게 들은 바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. 서울 목동에 사는데 어차피 내 집 될 텐데 나 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? 라고 또 아이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실상 또 생각이 충격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이런 거 너무 빨리 좀 깨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딸 가진 아빠로서의 마음이 드는데 이게 마음은 다 주고 싶어도 아이 자립심 길러준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. 안 줄 거다, 기부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모가 자기 재산 그렇게 한다는 건 본인들 자유겠지만 유류분 제도라든지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좀 비호할 그런 걱정도 좀 돼서요. 그렇죠. 법적으로는 우리가 법적 상속인에게는 내가 받아야 되는 일정 정도의 권리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만약에 누군가에게 한 명에 몰아준다 아니면 전에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 법적 상속인들 경우에는 내가 받아야 되는 원래 상속분의 2분의 1은 유류분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찾아올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도 법적 분쟁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. 네, 유류분 상속 얘기하면 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일명 구하라법인데 부양 의무를 저버린 가족, 폐륜 가족의 상속을 제한하는 얘기잖아요. 이게 최근에 좀 달라진 점들이 있었다면서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원래는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 않고 부양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그 부모는 상속인의 자격에서 박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구하라법의 취지입니다. 그런데 지금 개정 논의가 되고 있는 그 부분은 부모뿐만이 아니라 자식이나 배우자나 부양 의무를 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박탈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라는 논의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폐륜 상속인의 경우에는 이른바 유류분까지도 주장하지 못하게 해서 정말 돈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합의가 어쨌든 형성이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그 범위가 좀 확장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자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다루지 못한 마지막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길거리로 좀 가볼게요. 많은 분들이 찝찝해하는 소식인데
길거리에서 호떡을 사게 되면 의뢰 이런 종이컵에 담아주죠. 네. 그런데 이 종이컵을 봤더니 좀 뜨악했다라는 얘기였습니다.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? 네,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호떡을 사 먹게 되는데 이 호떡을 담는 컵을 보고 경악을 했었던 겁니다. 예. 바로 이 호떡 담은 컵의 내용이 천유는 버리시고 중간유를 받아주세요. 소변량은 50cc 예. 이상 받아주세요라는 글이 써 있었던 겁니다. 병원에서 보던 그 컵이네요. 네, 식품을 담아야 할 종이컵에 이 같은 글이 써져 있는 걸 보고 병원 검진에서 쓰였어야 할 컵들이 예. 보여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. 네. 이게 당연히 이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컵이겠죠. 그래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찝찝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. 이 부분은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는 건가요? 우리가 식품위생법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우리가 식품 용기의 경우에도 굉장히 까다롭게 선별을 해서 이건 식품용이다라고 결정을 내려주는 네. 것이거든요. 그런데 저 소변을 담는 컵의 경우에는 식품용으로 인증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면 식품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어쨌든 용기를 사용해서 예. 식품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뭐 사회 통념상으로도 이제 좀 널리 인정된다면 책임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습니다.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